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밤이 늦었네요. 퇴근이 늦었습니다. HLB가 지속 하락 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접근은 약간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일 당장 오를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동이 좋지 않죠. 오늘도 약간 낚시의 흐름이 있어서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미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 중이에요.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네, HLB가 저점을 붕괴했죠. 조금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포모를 느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반등하면 어떡하지? 반등하면 반등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저도 예전에 깨달았는데 제가 무조건 바닥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닥 잡으려다가 물립니다. 그래서 바닥을 내가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진짜 허리에 잡아도 돼요. 허리에 잡아도 되고 단 머리 꼭대기에서만 안 잡으면 됩니다. 반등세를 연출하면 확인하고 트레이딩하는 게 주요해 보입니다. 자, 이게 HLB의 흐름이었는데요. 저는 어제 자르고 나왔죠. 자르고 나왔는데 더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단타 그냥 깝죽깝죽 거릴 때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막 여기 샀을 거예요. 막 여기 사서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 샀다가 여기 손절하고 여기 샀다 막 이럴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차트를 보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느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트레이딩합니다. 이건 지나간 미래니까, 과거니까 그런 거고, 이때 당시에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승하면 따라갑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단맛, 쓴맛, 그 다음에 감칠맛 이런 걸 다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밑꼬리를 진득이 기다리면서 잡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지만요. 대신 남들보다는 덜 섣부르게 산다. 그래서 일단 자르고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자르고 나왔을 때 다음날 상승하면 따라 붙습니다. 에이씨, 괜히 팔았네. 여기서 떡상하는구나. 그냥 막 잡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게. 그러다가 또 물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내가 트레이딩에서 실패했던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100분선입니다. 5분봉에서 21선이니까 100분선이겠죠. 이 100분선이 있는데 여기를 요즘에 사람들 3분봉을 보고 매매하더라고요. 대체 3분봉이란 건 어디서 온 기준인지 신기하네요. 단기 트레이딩 기본 정석은 5분봉이었는데 아무튼 5분봉에서 이 100분선을 계속 박습니다. 박으면서 마치 뚫어낼 것처럼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100% 하락하겠구나. 예. 이거 낚시잖아요. 이거 사람들한테 기대감 심어주잖아요. 기대감 심어주다가 조금씩 치고 올리다가 갑자기 또 거래량 올리면서 하락시켜버립니다.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튼, 여기서 또 지지하는 척 하죠. 이 강한 매물대가 있으니까. 지지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그냥 내리꽂아버리죠. 요 봉들은 분명히 어떠한 세력이 의도한 겁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진짜 이거는. 분명히 이때 호가창을 보시면, 전 못 봤는데, 그 아래 호가에 어떤 특정 가격 이 지지선에 엄청난 물량이 걸려 있을 겁니다. 지 혼자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저거는 깨지기 쉽지 않겠구나 라는 마음에 마치 뒤에 든든한 우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갑자기 많은 물량의 매수가 툭툭툭 들어가면 따라 붙습니다. 근데 이 주가는 마법처럼 하락하기 시작해요. 단기 트레이딩이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쭉 떨어지면 이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막 하는 거죠. 싹 따라갑니다. 그러다 반등하면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반등 기대감을 형성하고 끝냈어요. 이거 그냥 제가 아는 흐름상 지금 당장 반등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잖아요. 악재가 드러났다고 해서 악재 소멸이라고 하는 진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던데 낚이면 안 되고요. 펠릭스 미스 사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하락을 하고 지속 하락하다가 횡보한 차가 이건 일봉이에요. 그러다가 툭 하락해 버립니다. 그러고 횡보를 하죠. 자, 그러면 차라리 하락이 끝나는 걸 기다렸다가 상승을 확인하고 이때 매수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때 매수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차 하락한 이후에 거래량이 폭발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로스컷입니다. 스탑 로스.
현재 단기 트레이딩 홀딩 목록입니다. 이 코스닥 레버리지는 그 수익 처리하고 다시 샀기 때문에 손실권이고요. 위틀렉스는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손실권입니다. 약손실권. CGN 신풍제약은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입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SY는 쿠팡 관련주라서 제가 샀고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NHN도 그렇고 NHN은 쿠팡 관련주는 아니에요. 단기 수익입니다. 여기서 일로 옮긴 것도 많죠. 베트남도 추가해야 된다. 베트남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SY 두 개 있다. 빼야 되는데. 이거 실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거 단기 수익입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되고 유틸렉스 손해고 기아차 손실권이죠. 태경케미컬도 이거 쿠팡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로 들어갔는데 DB하이텍 수익권, 고영 호텔신라 다 그렇죠. 쿠팡 관련주 투자 예정입니다. 지금 하나 가지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두 개가 됐네. 태경케미컬도 쿠팡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쿠팡 관련주에 아까 좀 오랫동안 차트를 다 분석해서 그냥 제 딴에 종목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기를 노려볼 예정이고요. 전형적인 단기 테마 흐름입니다. 이게 쿠팡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뭐 분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전형적인 단기 테마 흐름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차트에서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단기 테마가 움직이는 걸 진짜 숱하게 봤을 건데 그럼 정말 비슷한 흐름이 하나 있잖아요. 자, 윗꼬리가 달려요. 계속 지지선이 있어요. 거래량이 군데군데 터지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어요. 윗꼬리가 계속 달려요. 자, 그러면 정말 그 정석적으로 생각하면 윗꼬리가 달린다는 건 매도 물량이 많아서 윗꼬리를 달고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윗꼬리를 지독하게 달아요.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찍었다는 건 전강후약이란 겁니다. 전강후약이었다는 거죠. 전강후약이 뭐죠? 개인 투자가 미치는 흐름이죠. 상승하는 것 같다가 장 끝나고 보니까 음봉인 거야. 이 미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못 참고 손절을 합니다. 그때 21선을 깨고 내려가요. 손절 크게 나오겠죠. 사람들. 야, 기술적 분석상 흐름 깨졌다. 손절. 여기서부터 거래량으로 받아내고 상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윗꼬리를 무시라도 하듯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거래량 터트리면서. 자, 그러면 내일 갭상승을 한 뒤에 음봉을 쭉 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이때 들어온 애들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왔습니다. 얘네가 갑자기 야, 이 종목은 정말 미래가 촉망받는 장기 투자해야 될 종목이야 라고 들어온 애들 없을 겁니다. 이 양봉에 전부 다 단기 트레이더예요. 그럼 내일 갭상승하면 팔고 나오겠죠. 팔고 나오고 눈치 게임 1, 2, 3 하다 보면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하느냐 마느냐 싸움인데 저는 쿠팡 관련주가 조만간에 갭상승 후에 롱바디 음봉을 크게 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입니다. 관찰 시작이죠. 어디서 반등할까? 또 단기 트레이딩에서 바닥 잡는 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시장 조정할 때 낙폭이 클 겁니다. 그때 기회 봐서 매수 예정이고 테마주입니다. 위험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이거 제가 하는 거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 안 드리면 또 말씀 안 드렸다고 뭐라고 하고 넌 왜 말도 안 하고 뭐 나중에 팔았다고 하냐라고 하니까 사고 파는 거를 다 그냥 서로 공유하면서 가고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가치 투자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대부분의 포트가 가치 투자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진짜 일부 비중으로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증시가 조정 중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겠죠. 미국의 그 페드가 4시에 의사록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AIT를 언급할 것 같습니다. Average Inflation Target이죠. 이거를 얘기했는데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다고 다들 막 빤스런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이상하죠. 그리고 잠깐 썰을 풀면 이게 오늘 기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직장인 40%가 수학, 과학 몰라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 수학, 과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베스트 댓글입니다. 정치적인 댓글 빼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수학, 과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상생활 하면서? 저는 답이 있습니다. 자, 하하, 몇몇 특수직종 빼곤 산수와 상식이라 써야 맞지 않을까? 공감이 압도적으로 많죠. 뭔 소리야, 회사에서 수학, 과학 1도 영향 없는 게 대부분일 듯. 오히려 사람관계 사회성 부족으로 힘듦. 철자로 틀렸죠. 공감이 많고 전 직장에서도 현 직장에서도 수학 과학 몰라도 업무에 지장 없는데 설마 엔지니어 얘기하는 거
이건 공감이 좀 많긴 하죠. 자, 이거 얘기하면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영상을 하나 추천드립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영어 수학은 왜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학과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내가 슈퍼마켓에서 뭐 껌 사 먹는데 미분적분이 필요하냐 이런 거죠. 사람들 논리는. 근데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저는 어차피 이과이기 때문에 예, 수학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걸 좀 예, 그 영상을 보시길 그냥 추천드려요. 예. 연기금이 지속 매도 예상입니다. 한국 주식 비중이 16.8%라고 하죠. 초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맞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역, 이, 대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수학을 배운 그런 역량인 겁니다. 근데 수학은 다 배웠죠. 예, 다 배웠죠. 자, 이 와중에 연기금이 산다. 지금 연기금이 지속 매도하고 있지만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있는 종목을 떡상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떡상하면 다시 초과하겠죠. 그러면 얘들이 사고 있는 거는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하락하더라도 괜찮은 종목일 확률이 있습니다. 하락하더라도 괜찮은 종목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고배당주겠죠. 고배당주. 고배당주는 배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얘들이 성장주를 계속 매도할 거예요. 많이 올랐고 자기들이 많이 매수했었고 그 점점 비중 초과를 할 거기 때문에 얘들부터 팔아 나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죠.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캐파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마도 고배당 주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인 거예요. 이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로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붙을 필요가 없겠죠. 연기금이 사는 거. 자, 외신입니다. Additional Fiscal Stimulus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된다. US 리테일 세일을 보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 근데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건 US 그 본드 일드라고 하죠. 채권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건 우리가 매주 트래킹했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라이징 US 일드라고 하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스탁의 랠리가 엣지 오프했다. 꺾였다라는 거죠.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빅테크가 슬라이드하고 있다. 빅테크가 슬라이드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될 거다. 그러면 성장주가 타격을 받습니다. 성장주는 대부분 나스닥에 몰려있죠. 왜냐? 성장주는 그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IT 같은 것들. 서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능이 올라가면 다시 바꿔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재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수익이 지금 현재 많이 나고 있지 않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걔들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폭락 당시에 코스닥이 유리하다, 성장주가 유리하다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가 올라갔다 이겁니다.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금리도 올라갈 거다. 그러면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다. 이런 로직으로 지금 빅테크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거는 너무 그냥 그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시장 상황인 거예요. 쉐브론이랑 버라이즌이 그 선물 시장에서 올랐다라는 겁니다. 애플이 떨어졌다. 애플은 이건 그 워런 버핏 그 형님의 버크셔 해스웨이 때문입니다. 버크셔 해스웨이가 이 두 개 종목을 샀대요. 그리고 애플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탁 마켓의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어디에 달려있냐? 이 세 가지 재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요. 뭔 소린가 하면, 자, 라이징 일드, 아까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 거, 와이드닝 크레딧 스프레드, 이건 미국도 똑같나 봅니다. 신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라이징 달러가 상승한다. 뭐 저런 얘기하고 있죠.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 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빵꾸가 하나 있네. 자, 오늘은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봐야 돼요. 1.3%. 예측치는 0.4였는데 1%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그
한 제품의 가치가 1,000원인데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000원이 찍혀져 나온 거예요. 그럼 얘도 1,000원 가지고 있고 나도 1,000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물품은 한 개예요. 그러면 이 물품을 사고 싶으면 얘가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나 2,000원에 팔 건데? 그게 물가 상승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상승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나오면 거기서 뭐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뭐 금리 인상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 하락이 진정되겠죠.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건 호재가 아니니까요. 오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있었고요. 안 바꾼 게 많네. 예,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또 종을 먹겠죠.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또 2조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색깔도 안 바꿨다. 정신 나갔나 본데 진짜. 이게 늦게 오니까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차트 분석을 좀 오래 한다고 좀 심혈을 못 기울인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채살처럼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지금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고 금융투자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장 막판까지 외국인이 던지고 나갔는데요. 그래서 내일 시장은 당연히 갭 하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아졌죠. 높아졌습니다. 그 반면 코스닥은 또 상승했어요. 상승했는데 초반에 또 외국인이 흔들다가 마지막에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그 증시를 올렸습니다. 상승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중형주 중심으로 올라간 겁니다. 대형주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 살짝 줄고 CMA 잔고가 확 줄었네요. 저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대체? 저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걸까요? 내일 예탁금이랑 CMA 잔고를 좀 봐야겠죠. 신용융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올라가는 신용융자는 결국엔 물타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얘들은 반대의 타깃이 되겠죠. 이런 단기적인 하락할 때 늘어나는 신용융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죠. 우리도. 자, 미증시는 이제 조정 중. 한국 그 MSCI 펀드 지수는 뭐 오늘 하락한 만큼 떨어지고 있고요. 유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이 다 올라가겠죠. 구리는 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고 상위가 올라간 건 아니고 상위는 휴일이었습니다. 골드가 떨어지죠. 이거는 또 낡아 빠진 패드 모양에 따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약간은 기다렸던 상황이긴 해요. 골드 컨트랙이 하락한 게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금의 하락이 일어날 거고 그때가 약간은 매수 기회인 거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장이 좀 약간 지지부진하죠. 예,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절대 뇌동매매하지 마시고요. 테마주 지금 쿠팡 테마주 다 난리치고 있다고 해서 막 상따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제일 불안한 게 상따 하셔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따에서 돈을 번 기억 때문에 계속 상따를 하게 됩니다.